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의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55회기가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이번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나요? 네, 지난 3월 네. 20일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이번에는 벨기에, 네. 벨지크라고도 하죠. 인권이사회에 벨기에가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이전과 뭐 비슷합니다. 네. 큰 차이는 없는데요. 대략적으로는 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네.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아, 네. 그리고 그 인권 침해의 가해자는 최고 지도자와 당이다라고 하는 네. 이런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 네. 21세기에 그 수용소야말로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지적, 네. 이번 결의안에도 포함이 됐고요. 다만 이번에 접수된 북한 인권 결의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있습니다. 네. 인권은 국제 평화, 안보와도 관계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인데요. 이게 네네. 이제 어떤 내용을 언급했냐면 네. 북한 정부가 불법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과 같은 이른바 인권 침해를 통해서 네. 무기 개발 자금 마련한다는 것, 네. 요걸 이번에 결의안에 포함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유엔이 그동안 북한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강제노동을 언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주민에 대한 이 강제노동, 이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건데 이 강제노동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작년에 네.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데 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그 돈을 외화벌이 사용하는 경우, 네. 그리고 추수기 학생들의 강제 동원, 또 주민들의 강제 동원도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마련한 그 돈으로 무기 개발 네. 자금에 쓰일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네. 특히 직접 외화를 벌어들이는 해외 노동자 파견, 네. 그리고 그들이 한 $1,000 한 달에 벌면 그 중에 거의 뭐 한 최소 $300에서 $500를 네. 가져가고, 네. 그나마 나머지 돈도 사실 주진 않는다고 해요. 네. 한 $100 정도 준다고 합니다. 노동자들한테는. 나머지는 당에 바치는 예, 거죠. 당에 네. 바치는 건데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무기 개발 통치 네. 자금으로 쓰였을 거라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 국제 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 군사 훈련, 예. 네,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통해서 무기 개발하는 것도 문제고, 또 네. 하나 이 무기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군사 훈련을 네. 통해서 한 나라를 마치 군대처럼 운영하는 네. 이른바 병영 국가를 운영하고 네.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래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북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뭐 주로 어떤 군사 훈련을 좀 받고 있나요? 네, 그 아동권리보장법 북한에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출생부터 16세까지인 자, 이렇게 이제 아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 고급 중학교 뭐 학생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군사 활동이 조선소년단 만 8살 뭐 14살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부터 병영 국가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네.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군사 훈련을 시작한다는 점이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의 뭐 아동 징집이라든가 또는 군사적 적대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활동, 그런 교육에는 참여하지 말도록 규정한 국제 아동 권리 협약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2003년 이전에 자원병제인 초모제를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네.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 대상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네. 15세에 2차례 신체 검사 받고 고급 중학교 졸업하게 되는 네. 17, 18세가 되면 이제 군에 입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국제 아동 인권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군사 훈련을 하느냐 봤더니 일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유치원에서의 군사 교육, 네. 여기서는 적에 대한 증오심,
적대심을 심어주는 사상 교육에 일단 중심을 두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제 증오심을 머리 특히 몸에도 익히도록 하는 네. 이제 뼛속 깊이 입히는 교육을 이제 실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모의권총을 휴대한 병정놀이 같은 거. 네, 병정놀이. 네, 네. 미군 표적 이런 걸 세워두고 막 가서 맞아요. 이제 예, 그것을 예. 찌르고 막 구호를 하고 그렇죠. 서풍 때도 이제 네. 콧대놈이라고 미군을 맞아요. 세워놓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걸 네. 막 이렇게 때리고 쓰러뜨리는 맞습니다. 예. 이런 오락 같은 걸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군사 훈련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고등중학교 높은 반이 되면 한 14, 16세 학생들 이때는 준군사 조직인 붉은 청년 근위대에 가입을 해서 군사 네. 훈련을 받는데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연간 90시간의 교내 훈련을 네. 받기도 하고요. 학습 훈련은 뭐 정치학습, 뭐 전술학, 뭐 화기학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5학년쯤 되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 7일간의 야영 훈련소 입영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때는 뭐 엎드려 쏘기 같은 거, 뭐 포복 훈련, 뭐 수류탄 던지기, 방독면 사용법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네. 실탄 사격도 이때 한다고 네.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경험이 있는 네. 북에서 이거 활동을 참여해 하셨던 분들은 물어보니까 끝날 때 네. 한 일주일쯤 되면 네. 실탄 사격하라고 세 발을 준다면서요? 세 발. 네. 예, 우리 진행자님은 그때 세 발 몇 점 맞았나요? 저는 네. 이게 사실 마음에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 있는데요. 네네. 이 붉은 청년 근위대 저는 못 갔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예, 그때 붉은 청년 근위대 가려면요. 네네. 좀 식량을 자기가 알아서 아하. 챙겨야 되는데 제가 식량이 없어서 그랬군요. 참가를 못했습니다. 네. 안타깝군요. 지금 이 카메라를 지금 설치해 주신 네. 분에게 물어봤더니 네.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30점이 만점인데 네. 자기는 19점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우, 량, 급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네. 점수가 있는데 자기는 량급을 받았다고 량급이었네요.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네.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한다. 네. 생각해 보니 그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뭐 소풍 또 놀이라는 그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그 미군을 세워놓고 뭐 찌르는 행위라든가 이런 놀이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예, 적을 규정해 놓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 그야말로 진짜 병령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건데요.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 군사 훈련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좀 하게 되나요? 아마 소년단 시절에는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상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사상 교육에 네. 미국은 나쁘다, 미제국주의는 나쁘다. 네. 뭐 한국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 적대감도 고취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중학교쯤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주 정신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야영 훈련소, 입영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실제 군사 훈련에도 참여시킨다는 것이죠. 네. 네. 네, 뭐 어린이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뭐 네. 북한에서는 이제 고급 중학교죠. 이때는 제 기억으로는 창격전이라는 걸 했어요. 창격전. 예, 이게 뭐냐면 그 모의 장총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학교 운동장 앞에서 이렇게 쭈룩 줄을 서서 서가지고. 창격전이라고 이게 총을 들고 이제 창격 무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총 끝에 이른바 대검 같은 걸 네, 달고 대검도 달고. 그걸로 이런 이제 보통 백병전이라고 하죠. 네, 직접 이제 맞습니다. 싸우는. 그러니까 예. 여기 한국에서는 그걸 총검술이라고 총검술, 하는데 네. 총검술 또는 창격전 이런 네. 훈련도 이미 한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거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렇죠. 훈련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참 흥미로운 게 그 모의 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이제 총을 널판지로 깎아서 예, 깎아서 나무 총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군인으로 만드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나요? 네, 군사 활동이 아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제 네. 이 점을 좀 우려하고 있어요. 예. 북한 정부가 이와 관련된 국제법에 좀 가입을 해라 이렇게 네, 촉구하는 네.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는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아동들 같은 경우, 네. 뭐 여성 소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강제 송환이라든가 강제 노릇동원 당하고 있다는 것 이거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무장 갈등과 연루된 뭐 그런 활동들을 네. 아동들이 할 수 없도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뭐 누구누구와 싸운다거나 네. 누구누구를 적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뭐 죽이는 훈련한다거나 네. 이런 것과 연관된 어떤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선택 의정서라는 게 국제법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빨리 가입을 해라 이런 네. 것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군사훈련 실상이 국제사회에 사실은 아직 잘 알려지지 그렇죠. 않고 네. 있습니다.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아직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대응하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네. 그 인권 침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네. 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 이런 것과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북한 어린이들의 군사 훈련 그리고 북한의 병영 국가화의 네.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네. 점점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린이에 대한 이런 군사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알려지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인권 침해가 좀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런 강제 군사 훈련에 동원하는 것이 뭐 정확히는 어떤 아동의 권리를 좀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유럽 스위스 같은 네. 경우는 북한 정부의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네. 추가 그리고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네. 조금 어려운데 네. 이 의정서 4조 3항에 보면 15세 이하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거나 네. 적대 행위에 참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국제법에 빨리 북한 당국도 가입을 해서 네. 아이들에게 군사훈련 시키는 것은 좀 중단해라 네. 이런 촉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행복 추구권, 네. 교육권, 그다음에 아이들의 자유로운 교제, 놀이, 그다음에 네.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좁게는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는 상태, 넓게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뭐 이런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수령의 총폭탄이 되어야 된다. 혁명을 위해서. 네. 이렇게 교육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고 여린 손으로 몽둥이, 목총 이런 걸 들고 누군가를 찌르는, 네.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네. 고된 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혁명의 도구, 그다음에 군사력의 수단으로 네. 그 소중한 아이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네. 말로는 아이가 뭐 미래다, 아이가 뭐 나라의 뭐 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실에서는 이런 아이들에게 잔인하게 인간을 네. 죽이는 훈련을 시키고 누군가를 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비인간적인 네. 권리 침해라고 국제사회는 보는 거죠.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 추구권, 교육권, 자유로운 교제, 표현의 자유.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권리들이 정말 중요하고 성장기에 특히 더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인권 침해다라고 볼 수 사실은 있겠네요. 그런 시간에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네. 교육받을 수 있어야 되고 네. 정말 아이들이 미래라면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놀아야죠. 네. 특히 소년단 나이 때 아이들은 놀아야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교육받는 거고 나중에 더 사회에 나가서도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는 일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네. 이런 건데 그 시간에 적대감을 고취하고 군사훈련 시킨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군사 훈련이라는 건 사실 무찔러야 하는 적을 상정해 두고 네네. 있기 때문에 사실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인권 침해 속히 더 많이 이제 세상에 알려져서 국제사회 목소리를 높여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 눈치를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날이 오기를 저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4월에 들어서 좀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 사정 이야기인데요. 북한에서는 이 보릿고개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크게 이제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함경북도 네. 해령 시장 예. 곡물 가격
조사를 해봤는데 4월 2일 기준으로 쌀 1kg에 6,400원까지 올랐습니다. 3월 중순에 5,600원이었는데 네. 무려 800원, 네, 14%나 많이 올랐네요. 보름 만에 오른 겁니다. 네. 옥수수는 2일 기준으로 1kg에 3,300원, 지난달 중순 2,900원이었던 때에 비해서 400원, 13.8% 네. 올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식량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식량을 수급해야 하는 이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지금 연이어서 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심각할까 이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보도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함경남도 영광군 3월 하순에 일가족 4명이 아, 사망한 지 며칠 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결핵으로 알아 누웠고 네. 8살 막내 아들은 영양실조 때문에 밖에 거동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돈이 없어서 치료는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근데 한 달 전부터 네. 식량이 아예 떨어져서 이 집 저 집 먹을 것을 꾸러 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쌀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어렵기 때문에 네. 쌀 꾸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자 결국 쌀이 모두 떨어졌고 네. 어느 날 네 식구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함경남도 홍원군인데요. 여기는 이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만 네. 지난달 초순에 3월 초순에 이번에는 부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바다에서 조개 캐는 일을 하던 남편이 수년 전에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예.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간호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왔던 상황이었는데 계속되는 식량난에 허덕이다가 네. 최근 몇 달간 식량난이 더 극심해지면서 결국 이 두 부부도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네. 마지막으로 함경남도 북천군 지난달 중순에 한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예.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식량 부조로 가족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네. 아내가 죽고 나서 일주일 만에 더는 살아서 생활할 낙이 없다. 내가 또 빨리 죽는 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유언장을 남기고 아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세 가지 소식만 전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북한 전역에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난행군이 지난 지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이 북한의 현재 상황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량 사정이 좀 나빠지고 또 가격이 오르는데 뭐 그런 주요 원인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과 배경들을 쭉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너무 다양한 원인과 배경이 있어서 네. 정리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예. 일단 먼저 보릿고개입니다. 네. 뭐 이것은 북한의 전통적으로 한 4월, 5월부터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른바 보릿고개 시기가 되면 네. 식량난이 조금씩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4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도 이 보릿고개가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거고요. 농촌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각한데요. 봄에 쌀을 빌려서 가을에 2배로 이자를 갚는 이른바 이자쌀 네. 이걸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이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올해에는 이자쌀을 얻어 쓰는 시기가 좀 더 빨라졌답니다. 평안북도 용천 같은 경우는 네. 이미 2월 중순부터 식량이 떨어져서 이자쌀 거래를 시작한 주민들이 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알곡 150에서 200kg 분배받아서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300kg 네. 이제 분배를 이제 받는데 이거 뭐 이자쌀 거래를 이제 일찍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요새 농촌에는 보릿고개가 오기 전부터 식량난에 허덕이는 집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고요. 네.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에서는 대책은커녕 자력갱생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자력갱생이라는 게 살 사람은 알아서 능력껏 살고 네. 죽을 사람은 죽으라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농민들이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쌀 가격이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위안화 환율이 회산 같은 경우 3월 31일 기준으로 네. 1,62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보름 전에 1,38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16.7% 예.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오르고 있느냐?
자, 북중 무역이 다시 시작됐다. 네. 이런 소문 때문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2022년 12월 이후에 지금 1,2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지금 1,600원대까지 갑자기 올랐어요. 네. 이것을 두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장 건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건축자재 같은 것을 중국으로부터 지금 많이 수입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3개의 도가 경쟁적으로 건설 자재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이것이 위안화 환율을 높였고 이 위안화 환율이 높아지면서 식량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자란 식량을 장사꾼에게 이제 사야 되는데 네. 지금 왜 그럼 식량 문제가 심각해졌느냐? 일부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쌀은 뭐 크게 부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쌀을 사 먹을 돈이 부족한 경우, 이게 이제 구매력 문제죠. 네. 현재 북한의 특히 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쉽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밀수도 막 막아놓고 이러다 네. 보니까 국경지역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좀 저축해놓은 돈도 지난 3, 4년간 코로나 기간에 또 다 써버렸고 그래서 현재 수중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량이 설사 장마당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 네. 이게 식량난을 음. 더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 생산도 작년에 조금 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쌀도 지금 수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식량난이 생긴 이유가 뭘까? 지금 북한 내에서 특히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재앙이다. 아, 이렇게 그런가요?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네. 지난해 11월 알곡 생산량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받은 자리에서 자, 그 생산한 알곡 가운데 대략 6개월 이상의 식량을 저축하라. 아, 이렇게 예.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더라도 국가 운영에 큰 타격이 없을 만큼 충분한 식량 한 6개월 분을 지금부터 보충하라고 하면서 네. 지난 11월부터 차근차근 그 식량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수매 양정성, 국방성, 민방위부 산하 해당 기관들에게 6개월분의 예비 식량을 저축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분의 식량 저축을 끝내라는 지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식량이 부족한데 이 식량 비축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네. 이것이 식량난을 더 부추긴 것, 가속화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우선 현금 보유량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구매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국가가 말 그대로 국가 창고에 쌀을 계속 쟁겨두고 쌓고 있다는 있는 거지 거죠.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식량난이 있을 때는 국가가 이렇게 조금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아, 예. 이렇게 6개월분 식량을 저축하라는 지시가 이제 내려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내각 수매 양정성이 네. 국가 지도자의 몫으로 식량도 일단 남겨놔야 되고 네. 또 국가 비상미도 저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인민군 후방총국 군량미 저축해야 되고요. 네. 노동당 민방위부 전시 예비물자 식량 2호미 저축해야 되고요. 아, 예. 내각 농업성 각 협동 농장들의 전시 식량 4호미 또 저축해야 되고요. 예. 인민군 각 대대 이상급 부대들은 또 자체로 한 달분의 식량을 따로 저축해야 된다고 네. 합니다. 여러 층에서 여러 기관에서 정말 복잡하게 식량을 다 지금 저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다가 2020년부터 군수공장의 가동률을 지금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돼지 마리수를 늘리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닭공장, 젖소목장, 염소공장까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체 의약품도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 이에 따라서 공업용으로 쓸 것, 축산용으로 쓸 것, 네. 의약품 생산용으로 쓸 식량도 지금 또 따로따로 다 저축을 해야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배급량으로 인구 2,500만 명을 먹이 살리려면 네. 하루에 한 10,000톤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하루에 것이고요. 많다. 네. 6개월분 어림짐작으로 하면 180만 톤입니다. 네. 지금 180만 톤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 180만 톤을 지금 일단 예비로 쌓아 놔야 되는 네. 상황. 그러니까 시장에는 쌀이 부족하고 또 돈까지 부족해지면서 극단적인 상황, 자살까지 해야 되는 이런 네.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1년 동안 필요한 그 식량이 대략 145만 톤 정도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18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이제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결국은 죽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또 중국에서 쌀을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또 러시아에 또 무기를 팔고 식량도 들여오면서 그나마 식량 사정이 좀 나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추측들과 또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소식 전해 주시는 것 보니까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시 또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지 창고에 왜 이렇게 비축해 두고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주민들이 식량 사정을 좀 헤아리고 식량을 좀 풀어서 주민들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게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메가킬로헤르츠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킬로헤르츠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